네, 반갑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자, 시작점은 괜찮았는데, 오후에 밀렸죠. 자,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뉴욕 증시 좀 고평가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제히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시 좀 넘어가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주가 하락이 크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9%, 나스닥은 마이너스 0.95%, S&P 500은 마이너스 0.55%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한마디 툭 뱉었는데 그게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주가 자체가 위쪽에서부터 떨어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일단 부담 요소는 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약간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은 부정적인 형태의 그런 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열심히 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업종군 같은 경우가 한 번씩 내려앉거나 주춤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증시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근데 또 괜찮을 수도 있나 아니면은 오늘은 정말 조정을 좀 받을 것인가. 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나? 자,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뉴스가 김정은 트럼프 회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가요? 자,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네요. 대하TI, 부산산업, 아난티, 남북경협주죠. 자, 그 다음에 일신석재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대북 관련한 테마주들은 워낙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훅 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북 관련도 포함되죠. 자, 그런 쪽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한국까지 와서 김정은을 만나고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다. 글쎄요, 이거는 아직 잘 모르죠.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 기대감도 생기고 있지만 글쎄요, 뭐 만나서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DMZ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김정은 한번 만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갑자기 대북 관련주들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요거는 워낙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남북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또 들썩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겠죠. 테마주가 요즘에 가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DI 동일이 지금 그 주가 조작 때문에 하한가 들어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1000억 원을 모아가지고 작전주를 자, 이제 그 폐가 망신시키겠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재력가들은 금융권 대출과 주식담보대출에 법인자금까지 동원해서 1000억 원의 쩐을 마련했고 수익률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DI 동일, 옛 동일방직이라는 이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휘말려서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까지 악용해가지고 고가 매수나 가장 매매, 허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주가는 2배로 올랐지만 이 기간 작전 세력의 실현 이익 기준 수익률은 20% 남짓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대 수백억 원의 과징금. 수백억 원의 과징금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요? 부당이익이 200억이 좀 넘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곱하기 2,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한 600억 정도. 네, 한 600억 정도. 이 과징금을 하면은 되겠는데, 그죠? 1000억 원의 돈을 모았으니까 한 200억씩, 네, 이렇게 빚을 좀 안겨주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하면 400억 원이었지만, 실현한 차익은 230억. 그러니까 얼마를 벌려고 했던 거야? 1000억으로 1000억 벌고, 뭐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라서, 네, 주가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제 주가 뚝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글쎄요, 뭐, 하한가가 더 갈 수도 있겠죠? 하한가 더 갈 수도 있고,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네, 뭐, 패가망신 시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주가 조작은 진짜 나쁜 짓이에요. 왜냐면, 전세 사기,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 왜냐면 나는 그 주식에 내 꿈을 가지고 투자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 야, 이런 거는 진짜, 네, 아주 나쁜 짓이라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모은 돈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갖고 튀었다. 이 사기, 그다음에 이런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진짜 패가망신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 뭐 욕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단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뭐 별거 없네요. 그죠? 뉴스가 계속 뭐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슈퍼사이클 탄 반도체 코스피 슈퍼랠리를 이끈다. 와, 이름이 어마어마한데? 네. 요거를 오늘 아침 방송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약진, AI 호황, HBM, D램 등 메모리 수요 증가. 이제 와서 떠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새 20% 뛰었고요. 네,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만 무려 5조 원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조 원을 넘겨버리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보고서 증권사 목표 주가 11만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도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만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닉스는 일단 많이 올라간 상태, 삼성전자는 덜 올라간 상태. 근데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 더 갈 거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주가는 일정 구간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가야 되는 그런 구간까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목표 주가라고 하죠. 목표 주가. 목표 주가는 왜 나오냐면 이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 기업이 적정한 주가, 적정한 가치를 뭐 평가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이 종목의 적당한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표 주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에 도달하게 되면 뭐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 근처 또는 목표 주가를 조금 돌파하게 되면 일정한 조정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도달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져요. 뭐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로 집중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조금 더 멀리 본다라면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포인트에서 이제 와서 반도체를 살까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더 올라가면 살까? 네, 오산입니다. 왜냐면 저기 밑에 쪽에서 쌀 때, 가격이 저렴할 때는 반도체가 정말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네, 늘 그런 생각 때문에 망치는 거 아니었어요? 주식 투자 생각해 보세요. 뭐, 야, 그거 많이 올랐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근데 계속 올라가. 또 올라가. 근데 증권사에서 막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막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때서야 매수하려고 들어온다. 네, 결과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팩트만 전해드리면, 네, D램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망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네,
10월 13일에서 15일 추석 연휴가 끝나야 되겠죠. 연휴가 너무 길어요. 원래는 그 전에 했겠지만 네,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때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실적 발표 전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 드는 거죠. 그럼 다음 주까지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웬만해서는 주가를 잘 안 빼려고 하겠죠. 네. 안 빼려고 할 테고 뭐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면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네, 슈퍼랠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반도체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또 눌러주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한 3% 정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을 하이닉스만 받을 것인지 삼성전자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또 네,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네,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와 같은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중국 대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되면서 HBM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네,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던 거죠.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로 불거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AI 시장이 이만큼 네,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아주 그냥 사파리 정글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뭐 쭉쭉 달리고 있어요. 반도체만 보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핸드폰 출시해서 네, 할 수도 있고 가전도 있고 네, 다 포함되니까 자 어쨌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애들도 계속 뭐 좋아진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년도 상반기 이거 제가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왜? 고기 정도가 지나갔을 때 아마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래서 얘네도 내 거 보는 건 아니죠. 제 이야기를 참고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은 좀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는 관점은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네. 보는 관점은 비슷비슷하다. 왜냐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분석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나 네, 성투사나 또는 증권사나 보는 눈들은 비슷비슷하구나. 물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른 내용이겠죠. 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제 매수 의견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더 올라가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올라갔을 때 사면은 네, 늘 여러분들이 당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을 또 당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참고들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파월 의장이 뭐라 했느냐. 주가 상당히 고평가. 네. 이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어디 갔어? 파월 의장이 공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우리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을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정책이 금융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문하고 있다.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로 보인다. 안 해도 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또 말을 하네. 네. 그래서 이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 형태. 주가가 고평가인데 어쩌겠다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뭐 정책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발언이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증시가 고평가다. 그러면 시장에 돈줄을 쥐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금리 인하 2번 한다고 더 해놓고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긴축적이면 중립적인 수준은 지금보다 1.5% 정도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굴스비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네, 굴수비는 주가가 그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이 파월 의장 말로는 네, 안 할 수도 있어. 네,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월이 기준금리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 억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뭐 두고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네, 엔비디아가 3%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하락세를 좀 주도했다. 자, 세부 내역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커지면서 매도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오픈 AI는 자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공급업체에게 팔고 있다. 엔비디아는 미래 매출 확보를 위해서 자사 고객의 지분을 매입한 셈. 이런 거는 뭐 제가 어제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 대신에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오픈 AI가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는 게 일종의 내부 거래 아니냐. 그죠? 주거니 받거니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래픽 처리 장치 비용을 제외하고 1기가와트의 AI 공장 비용이 200억에서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많은 AI 데이터 센터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비용보다도 훨씬 높다. 그래서 1000억 달러 가지고 되겠냐? 1기가와트 하는데 300억 달러인데 1기가와트가 아니라 이제 10기가와트 아닙니까? 10기가와트짜리 만들었는데 1000억 불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니까 네, 훨씬 비용이 높을 수도 있지만 단체로 많이 짓게 되면 또 싸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네, 공정에 따라 다를 테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다고 생각됐지만 현재로서는 네, 오픈 AI가 돈을 좀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공간은 네, 지금 엔비디아밖에 없지 않느냐. 살아남는 방법은 그밖에 없지 않느냐. 뭐 구글 같은 경우가 그래서 현재 경쟁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반독점 우려도 나타났어요.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엔비디아가 오늘은 반독점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물론 이거는 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부분의 이야기지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네,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한쪽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게 되고 또 공룡이 공룡을 집어삼키고 이렇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서 이런 그 반독점적인 네, 그런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독점이라든지 독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에게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 불가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대체가 가능하다라면 반독점은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요 부분들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모두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예요? 파월이 고평가라고 이야기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 자,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투자하려고 했지만 그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라는 의문점. 그 다음에 반독점이면 안 될 텐데 라는 의문점. 네. 의문점이죠. 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네, 뭔가 또 핑계거리를 만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던 그런 형태의 핑계거리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런 핑계거리를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네, 떨어지면 땡큐? 네, 가격 떨어지면 고마워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주가 좀 떨어졌어? 땡큐? 네, 왜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팩트고 당분간은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AI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금은 엄청난 경쟁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하거든요. 야, 너희들이 이거 만들었어? 그럼 나도 이거 만들 거야. 니가 또 만들었어? 나도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경쟁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GPU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AI 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고 아직은 상승 랠리가 더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증시가 약간은 조금 흔들하려나요? 네. 아니면 반도체가 잡아줄라나요? 네. 그 부분들은 또 같이 보시고, 반도체가 만약에 주춤한다 그러면 바이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북주라든지 뭐 조방원이 그동안 주춤했으니까 그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수급 잘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조금 있다가 8시 30분 네, 무료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무료방송, 아침 무료방송은 오늘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또 마지막 네, 아침 무료방송이 되니까 아침 무방에 또 마지막 동참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